안녕하세요. 12월 22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죠. 투자자분들 계좌가 좀 수익률이 높아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증권정보협회 초대 이사로 선임되셨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아, 네. 축하드려요. 네, 그 소식이 거기까지 갔군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죠. 이제 여의도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해서 한국증권정보협회가 처음으로 이제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네. 제가 초대 임원진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직책을 좀 맡게 됐는데,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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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권 정보를 얻는데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배당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좀 고배당 종목들 인기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26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일, 24일, 26일 해서 이제 3일간 배당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27일부터는 이제 주식을 파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27일에 주식을 사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 이제 즉, 뭐 26일날 사서 27일날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는 이제 매수세가 몰리게 되고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것이고요.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한 유의점이 있는지를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한일 관계에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린다고 하죠. 어떤 내용 있나요? 네네. 이게 지난 금요일 저녁인가요? 토요일 날인가요? 이게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일본 경산성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별 품목 허가에서 이제 포괄적인, 뭐 특별 허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개별 품목으로 되면 이제 6개월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6개월 심사 기준이 이제 3년으로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6개월마다 계속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됐던 것이 이제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수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도 도쿄올림픽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 끌어들이기 위한 일본의 꼼수 아니겠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피해가 별로 없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뭐 이런 모습도 좀 있었고, 뭐 어떤 기업들은 뭐 도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뭐 상황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만회하고자 하는 일본의 꼼수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뭐 어쨌건 간에 그래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도 좋은 면들이 있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잘 이어져서요.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특징주 살펴볼게요.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면 이제 그 반도체 수출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소재에 대한 납품이 엮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은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또 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피로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살짝 들어왔다 다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뭐 소재 부품 같은 쪽에서 일본이 지금 계속 화해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뭐랄까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진행됐을 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 물량이 딸릴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이 다시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해소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추세의 어떤 흐름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제 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 급등은 항상 부담을 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줄기차게 상승한 이후에 꼭 조정을 한 번씩 받아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대신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이번에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 구간까지 예상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구간이 오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단타 치려고 삼성전자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뭐 단기로 뭐 나는 잘라먹고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가 일단은 단기적 패턴에서의 뭐 매도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깎아서 매수하시거나 뭐 비중을 조금 작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작게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 선에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한일 관계 개선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애국주로 표현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 초 여름부터 계속 주기세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맥주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맥주가 수입이 되지 않고 한국 맥주를 이용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또 그 소주 쪽에서도 참이슬이 뭐 애국을 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뭐 처음처럼인가요? 그게 그 기업이 롯데 쪽이라고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네 반사이익을 좀 얻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반감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요, 단기적 상승이 좀 많이 진행됐었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살짝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그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바로바로 튀어 올라간다기보다는 조정 또는 횡보를 통해서 주가 흐름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만약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서 뭐 다시 수입이 재개가 된다든지 뭐 분위기가 좀 약해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또 분산될 수 있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기업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말 시즌인데 요즘에는 음주운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대리운전을 많이 쓰시고요. 그 음주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연말에 술 드시는 분들은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규모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세는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또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 나타났죠. 그러니까 횡보가 되거나 아니면 살짝 가격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 뭐 지지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고요. 홀딩 전략만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가격을 조금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횡보 이후에 추세가 바뀌는 모습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더 깎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네요. 네, 한일 관계 개선 관련주 알아봤고요. 다음은 고배당 관련주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동양생명입니다. 어떤가요? 네, 동양생명을 보시면은 이제 뭐 보험 업종도 이제 슬슬 좋아질 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악재가 되고요. 인상이 되면 좋은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요.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이평선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도 같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2018년도에 한번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실패가 됐죠.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 금리를 또 계속 높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좀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그냥 트럼프가 때려부는 바람에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좀 악재가 좀 됐었겠죠. 자, 하지만 이제 이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 볼 수 없겠습니다만 배당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이 기업 배당률이 5.9%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주당 배당금이 246원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9%, 5%가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현재 시점은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뭐 조정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배당률을 상회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가격대를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분들은요. 한 4,000원대 초반 4,050원, 4,100원 요 정도 구간이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만 깎아주면 네,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을 일단 깔고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저점권에서 접근하셨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에 대해서도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 투자해보기는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동양생명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괜찮고,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4,100원 정도 선, 그 전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고배당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예요. 네, 하이마트를 보면은요, 이 종목도 역시 뭐 저점권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추세를 전환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제 이평선을 단기적으로 몰긴 했습니다만, 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하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동양생명과는 약간 흐름이 좀 다르죠. 네.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장기 이평선도 살짝씩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적인 측면이 조금 나은 편인데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방향은 아직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배당률이 5.2%, 주당 배당금이 1,6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31,500원이니까요. 1,600원의 배당이면은 5%가 넘는 배당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위쪽 라인대에서 저점, 아래쪽 지지까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의 배당을 일단 깔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이평선대의 그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면 일단은 단기 저항대까지 한번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시세 차익과 함께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서 저점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배당주 쪽에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배당도 쥐꼬리만큼 주는 그런 것들, 그런 쥐꼬리 받아 먹으려고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롯데하이마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다음은 인기 검색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SA고요. 어떤가요? 와, ESA는 이거는 뭔가요? 해서 제가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횡보,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입니다. 이 주가가 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또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최근에 이제 현저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탑업인 출자, 즉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겠다. 다른 회사를 사들이기 위한,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지분 획득용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고, 뭐 전환사채 발행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또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등등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서 보면 냄새가 좀 나죠. 지금 보시면 주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기관이 먼저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같이 팔아먹었는데, 최근 시점에서 이제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의심해야 되냐면 공매도 의심하셔야 되겠죠. 공매도. 뭐냐면 위쪽에서 공매도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자료를 좀 알고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ESA 공매도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6일, 17일 날 여기 13일, 16일 해가지고 공매도가 좀 줄었죠. 그 다음에 17일, 18일 해서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거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요. 네, 위치가요. 네, 13일, 여기 월요일, 여기 요때, 요럴 때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뭔가를 챙겼을 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다시 늘어난 시점, 그 다음에 이번에 하한가를 비롯한 이게 한 50% 까였을걸요. 4,000원부터 2,000원까지니까 마이너스 50%. 공매도로 때려버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서 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용한 어떤 단기 급락이라든지 이런 주가 상승들을 유도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 다음에 왜 여기서 다 빠져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일단 다 팔아먹었죠. 다 팔아먹고 환매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의 지지점 형성과 단기 반등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직전 고점대, 완전 고점대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단박에 회복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태죠. 뭐 일단 교회 공시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금 조달하겠다라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 조회 공시가 20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업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법인을 이제 사들이겠다는 거, 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대표이사 변경하겠다는 거,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변수,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냄새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나는 상황이라면 대응하시기가 조금 껄끄럽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현재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등을 노려서 이 반등 패턴을 이용한 매도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이지만 반등 시점에서 매도한다, 이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단타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단기 반등 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ESA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선 홀딩, 그리고 반등할 때는 반등을 좀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인기 검색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류 AI 센터입니다. 네, 이거 뭐 한류 AI 센터면 이름이 되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지금 사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뭐 블록체인, AI, 뭐 빅데이터 뭐 등등 해가지고 4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팍스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한 어떤 사업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 팍스넷의 이제 현재 대표이사라든지 이제 현직 임원들이 주주총회에 좀 참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한류 AI 센터가 팍스넷보다 시총이 더 작아요. 팍스넷 보시면요. 468억이 시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수익성 같은 부분도 더 뭐 다르겠습니다만,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298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사들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조금 애매하고요. 그 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또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지금 보면은
연속 적자가 너무 심하고요. 자본 잠식 상태가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양새가 일단 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 종목이 과연 그런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적당한 차익 매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기업의 내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피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 의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류 AI 센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던 종목 6종목 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제 연말이 진짜 다가오고 있는데 최 이사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뭐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그래도 막바지에 산타랠리 비슷하게 좀 올라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시장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배당주 투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잘 투자하셔가지고 훨씬 더 살쪄 있는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연말 또 연시 내년까지 이제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주가 진짜 저희 테마주 진단 마지막 방송 시간이에요. 네, 한 그러겠네요. 주간 또 준비. 네. 네, 올해 폐장이 또 3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9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네. 종목 진단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상황 보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한 주 잘 준비해서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